지금부터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소스 코드 편집기인 VS 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도구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VS 코드라고 하는 개발 도구는요, 굉장히 편리한 도구예요. 다양한 언어 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VS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VS 코드는 단순히 웹 개발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자바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한 개발, 다양한 언어들을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플러그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도구로 뽑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구글을 여셔서 VS 코드를 한번 검색을 하실 거예요. VS 코드를 검색을 하시고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는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윈도우 기반의 페이지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띄워지긴 하지만 맥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 부분이 맥으로 쓰여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사이트라고 볼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직접 선택해서 받겠다라고 하면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윈도우, 맥 이런 버전들을 선택해서 또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브라우저에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거고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셨다면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을 받으셨다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시게 되면요,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설치할 경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도 다음 진행하고요. 다음에 이 부분도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수 있는 박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지금 두 가지가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체크된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다음 그리고 마지막 설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아마 오래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쭉쭉쭉 진행돼서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내로 설치가 완료가 좀 되실 거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프로그램을 바로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실행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브라우저가 띄워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VS 코드 도구가 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지웠다가 설치를 했다 보니까 지금 폴더가 자동으로 잡혀서 나오기는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는 테마를 선택하는 것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테마를 선택하는 화면이 먼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눈이 편한 테마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크 모던이라고 하는 테마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건 이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즉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앞으로 실습을 진행을 하실 건데 그 실습을 보관할 폴더를 워크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JS 마스터라고 하는 폴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만들어진 폴더를
경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는 아마 오픈 폴더라고 하는 버튼이 띄워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선택하는 창이 나오게 되면 바탕화면을 누르신 다음에 JS 마스터 폴더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제가 처음에 딱 보여드린 것처럼 이 JS 마스터라고 하는 경로가 잡힌 형태로 한번 화면이 깜빡하고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치가 진행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조금 더 이제 편리한 도구들을 설치하는 거고요.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5가지를 같이 한번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 메뉴 박스 아이콘들 중에 마지막에 익스텐션, 이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띄워지고요. 이 검색창에 저희가 하나씩 검색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서버는 저희가 페이지를 동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인스톨을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콘을 검색을 해주시면 머티리얼 아이콘이라고 하는 첫 번째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에 조금 내려보고 있는데 파일 아이콘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의 파일을 만드는지, 어떤 이름의 폴더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아이콘을 바꿔줍니다. 굉장히 편리한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콘만 봐도 어떤 파일인지를 바로바로 눈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도 설치,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단에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를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값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원하는 걸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가 설치한 이 머티리얼 아이콘 테마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닫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토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오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토 리네임 태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시작 태그 이름을 바꾸면 뒤에 있는 이름도 자동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조금씩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시작 태그의 이름을 바꾸면 끝 태그도 같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은근히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오토 클로즈 태그 같은 경우 또 이제 동작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쓰셨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이 종료하는 닫는 태그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도 같이 플러그인도 같이 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티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가장 첫 번째에 프리티어 코드 포매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코드 포매터는 정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원하는 어떤 설정 값을 적용을 하면 단축키로 적용을 했을 때 그 설정된 값에 맞춰서 코드가 정렬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총 5가지의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이렇게 5가지의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설치가 아직 진행 중이시라면 잠깐 멈췄다가 제가 보여드린 이 5가지 목록을 보시고 맞춰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이제 어떤 아이콘을 누를 거냐면 다시 왼쪽에 보시면 문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문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 화면에서 이 영역에서 파일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New 파일이 있습니다. New 파일. 그래서 New 파일을 눌러주신 다음에 1차 시 언더바 예제 .html 이라고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자까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해당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아, 이 파일은 HTML 파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건 HTML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HTML 기본 틀은 저희가 하나씩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를 만들고, 헤드 태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타이틀 태그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벗어나서 헤드 태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바디 태그입니다. 이 바디 태그가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 태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이 VS 코드에서는 좀 더 편리한 도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느낌표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지금 이 창이 띄어지고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느낌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런 태그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미리 보기를 띄워줍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만들 필요 없이 이 VS 코드에서 지원하는 느낌표를 이용해서 엔터를 딱 누르시게 되면 HTML 틀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Hello World. 자, 여러분들이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코드를 확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Preference, 그 다음에 Settings를 들어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글자의 크기를 좀 키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와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tings를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검색할 필요 없이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25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올려주시게 되면 코드만 글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 40 정도로 정의를 하고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S를 누르셔서 저장하신 다음에 파일로 가보시면 코드가 커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봐야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Open with Live Server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혹은 단축키로 Alt키를 누르신 다음에 L5를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브라우저가 띄워지게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Open with Live Server를 클릭. 자,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브라우저, 웹페이지를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코드에 대한 정렬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고 혹은 일단 코딩을 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코드를 볼 때 좀 더 가독성 있게 깔끔하게 보려면 코드가 정렬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했던 게
이 프리티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서 이 프리티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 그 파일 안에 이 보시는 것처럼 세팅 값들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지정하고 나서 기본으로 정의를 하신 다음에 조금씩 이제 값들을 바꿔 나가서 보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정렬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값들을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맞춰서 변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저와 동일하게 가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나는 어떤 값으로 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제가 보여드린 이 값들을 세팅으로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키워드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싱글 쿼터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세미라고 하는 건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실행할 명령문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마지막에 끝에 세미콜론을 붙일 것이냐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e tabs는 탭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탭 키를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스페이스바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좀 띄어쓰기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탭 width는 들여쓰기에 대한 너비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너비로 들여쓰기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링 콤마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에 객체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내부에는 꼭 마지막에 콤마를 붙여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물론 꼭 붙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값들을 쭉 나열을 해야 된다면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콤마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 저희는 all이라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한 줄의 개수에 대해서 너비를 지정하는 게 print width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만드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New 파일 선택하신 다음에 점 누르시고 prettier rc까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prettier까지 쓰시고 마지막에 rc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값을 지정을 하실 건데요.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고 single이라고 쓰시면 싱글 쿼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나오죠.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싱글 쿼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미, 이것도 true,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저희가 use tabs였죠. use tabs. 그래서 탭을 정렬할 때 탭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걸 하지 않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탭키를 너무 쓰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들여쓰기가 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false로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탭 width, 들여쓰기의 너비 값이죠. 그래서 디폴트로 잡아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trailing 콤마, 이것도 기본값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rint width 또 기본값으로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 값들을 지정을 하셨다면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HTML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Alt, Shift, F를 누르시면 약간의 변화가 생기셨을 거예요. 자, Ctrl Z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lt, Shift, F.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들여쓰기가 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의 여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정렬들을 설정을 하고 반영을 하는 것이 바로 프리티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에 대해서 정렬이 되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정렬이 되는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티어 파일을 만들어서 Shift, Alt, F 단축키를 눌렀을 때 정렬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우리 웹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 이용하시는 것처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혹은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어떤 페이지에 대한 변화들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건데 그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웹페이지에 변화를 주는 이런 다양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웹 개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바일, 게임,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서버 구축까지 다양한 분야에 확장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VS 코드라고 하는 툴을 설치를 같이 한번 해 보았고요. 더불어 이제 이 VS 코드에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편리한 플러그인들을 몇 가지 설치를 했죠. 라이브 서버, 그 다음에 프리티어 코드 정렬, 그 다음에 아이콘, 그 다음에 자동으로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동시에 같이 바꿔주는 플러그인까지. 사실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이것 이외에도 편리한 도구들이 많지만 이제 그건 이제 사용자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러그인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편리한 도구가 있다면 그때그때 설치해서 개발할 때 활용하시면 아마 좀 더 빠르게 웹페이지나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